자, 주연테크 지금 SJ구나. 네, 죄송합니다. SJ 박님. 자, 주연테크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왼쪽 위에는 월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종합주가지수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입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이렇게 차트가 보이죠? 자, 먼저 시야 확보를 해볼게요. 시야 확보를 한다는 것은 큰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이게 보여요.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죠? 대추세 그죠? 보시면 2019년 말쯤에 지지합니다. 그죠? 2020년 초반에 저점을 높여가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웬만한 종목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삐지잖아요. 그죠? 형태가. 그런데 얘는 오히려 그러지는 않고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죠?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다시 여기를 지켜줍니다. 대추세를. 근데 이번에 11월, 10월, 12월에도 여기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주연테크는. 그래서 1,000원이라는 자리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0원을 벗어나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에, 3, 4년에 걸쳐서 대추세의 지지 흐름, 즉, 요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대추세 흐름. 표현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우상향으로 오르는 대추세 흐름. 이렇게, 그죠? 표현하자면 우상향으로 오르는 대추세 흐름. 그죠? 요게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추세 흐름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연테크는 만약에 깨져서 1,000원이 이렇게 붕괴된다면, 그죠? 그러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이 쳐다보고 있는 매물들이 이거 이상하네 하고 여기서 매물이 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 그러나 이걸 깨주지만 않는 매물이 출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지 매물로 바뀌면서 그죠? 저항 매물이 아니라 그리고 관건은 이게 됐죠. 보다시피 1,600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기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주연테크는 1,000원과 그죠? 1,000원과 1,600원에 지금 갇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주가는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고요. 1,600원을 안착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죠. 그래서 주봉에도 이런 흐름을 그리고 일봉에도 이런 흐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주봉, 일봉 이렇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 주느냐,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 주느냐,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 주느냐.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얼마냐면 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 흐름이니까 그죠? 그리고 올라오는 이 흐름이니까 지금 주엔테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파동의 형태가 보면 어떻게 돼? 약간 수렴을 하면서 옆으로 기는 파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0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한 여기 1,500원, 1,600원을 안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게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1,000원을 기준으로 그럼 1,250원이잖아요. 그럼 1,000원 기준으로 1,250원이니까 25% 정도는 비싸 있는 거죠. 그죠? 25%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갈 자리는 한 1,500원, 1,600원이면 250원이니까 위쪽에서는 한 30% 남아 있고요. 그죠? 박스권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는 기준 매매가 되겠죠. 그죠? 동대문화재님 맞죠?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낫겠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부분에서 뭐 잡았다 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분할 청산을 대상을 하거나 아니면 잘라줬다. 그죠? 그걸로는 올라가서 안착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날 때 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이 흐름을 바꿀 때 여기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흐름이 이 흐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옆으로 기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 속에서 누군가는 이 주식을 버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재라면은 분명히 이 흐름을 넘어가지 못할 거고 호재라고 하면은 저 1,000원을 지키고 악재라고 하면 1,500원, 1,600원 안착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옆으로 약간 기는 형태가 될 건데,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동에서 주가 흐름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고요. 그럼 한번 병행해서 볼까요? 주연테크 거래소에 있죠. 소형주입니다. 전기전자 730억이 오늘 3.4% 정도 빠졌으니까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유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연테크는 지금 시가총액이 그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이 이제 황 대표가 보던 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뭘 보냐면 자 이제 살펴볼게요. 주연테크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거래소에 있죠. 소형주고 전기전자. 그 다음에 730억인데 좀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706억 정도 됐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죠? 자, 그러면 재무정보를 볼게요. 재무정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 드리지만 기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죠? 이익도 이 간격이 늘어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 실적 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기업에서 주가는 흐름이 단기 파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흐름은 저점이 높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주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잘 흘러가느냐, 특히 우상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을 보게 되면 130억, 197억, 152억, 180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흑자로 들어가서 안착하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퀘스천을 찍는 거죠. 뭐 동그라미, 세모, X라면 수준이 뭐 이런 정도라면 거의 X 수준의 아니 세모 수준 한 중립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2017년 600억, 443억, 700억, 620억 보면 이렇게 보면 약간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려고 해요. 그죠? 좀 좋아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가 약간 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여요. 그러나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왜냐하면 올해도 보면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똔똔 정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깨지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뭐가 있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타버스 관련 없다. 그죠? 메타버스 윤석열 이슈에 둘러싸인 주연테크, 이런 얘기 나오는데, 메타버스 관련이 없대요. 근데 몰라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핑계. 핑계거리가 없나. 그래서 꿈을 먹고 성장하고 그 꿈이 성장을 했다가 거품이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 꿈이 현실로 된다면 주가는 그대로 올라타고 가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메타버스 관련 없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다가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 탄력적이지 못한다. 제가 그래서 기본적 추이를 제일 중시 여깁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까 봤던 기본적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뭐라고 하는 거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모멘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료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이걸 뭐 정보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뒷받침될 수 있는 이야기 봤더니 이런 얘기는 관련이 없다. 또 들수록 하는 거죠. 근데 뭐 요건 그렇고요. 그죠? 외인 사자의 상한가 무슨 얘기. 요런 게 이제 뭐예요? 요런 내용 속에서 어떤 재료, 호재, 어떤 수급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개 포함되는 거죠. 그죠?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주연테크, 윤석열, 김종인 경제민요 대선거 1호 공정경제 수혜 기대 속이 12월 6일에 있었어요. 12월 6일 날. 근데 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 없다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것은 뭐냐면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안 나왔다. 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소문에. 근데 그 소문이 현실로 되면 주가가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얘기할 때. 소문에 사서 뭐라고 얘기해요?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좋은 얘기 하십니다. 그죠? 스트림 매매법을 하죠. 저거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저런 분석을 잘하면 현실성이 있다면 그냥 들어가겠죠.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설령 그런 정보가 우리가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의 어떤 흐름을,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트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여기 12월 그러면 삼성전자 뭐 어디다 나오는데 올라가다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죠? 주가가.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죠?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아마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기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적을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 X를 보니까 퀘스천을 좀 찍혀요. 그죠? 그다지 뛰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탄탄한 구조는 조금 퀘스천이 찍히고 스토리를 대해서 보게 되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가 그때 나오다만 다시 주가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보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매물만 되게 많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 보면 조금 세모가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 다 빼고 주가 흐름에 이제 차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이제 같이 봤지만 차트 흐름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갇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모습인 거죠. 그러면 윤곽이 드러난다는 건 분명히 1,500원과 1,600원 안착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가 안 좋다. 그럼 분명히 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연테크는 분명히 횡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도 흐지부지.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별로 흐지부지. 주가의 흐름도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도 우하향으로 내려오게 말하고 뭐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연테크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도 갇혀있고 기술적 내용도 갇혀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뚫고 가야 되나. 그러네 이게 1,000원이라고 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추매라고 하죠. 아니야. 좋을 수 있어.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어떤 분석력이 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얘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주가가 못 간다면 1,000원은 분명히 발목이 될 수 있으니까 떨어진다면 난 대응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응이죠. 대응. 그러니까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00원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벗어나면 손절한다 그러면 지금 1,250원이니까 25%의 리스크를 끼고 매매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뭐죠? 흐지부지하는 이런 가운데 25%나 리스크를 끼고 매매하고 싶겠냐는 거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1,000원에 근처 와가지고요. 쬐끔 손절 줄 생각하고 뭐 들어가면 모를까? 지금 1,250원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럼 언제 하느냐? 안착하고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차라리.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된다? 재료, 모멘텀 자체가 뭔가 나와야 되고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신규 진입은 1,000원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런 내용이 있다.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00원만 안 깨지면 또 버텨볼 만하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올라가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1,500원과 1,600원의 강한 매물 저항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결론 내릴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이걸 들어가서 하겠냐고 물으면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연테크는 별로 안 하고 싶다. 하지만 죽었다 살았다 말 못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있다? 당연히 그럼 가족이 있다면 1,000원은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지면 저는 그냥 가차없이 대응할 것 같아요. 왜냐? 1,000원이 깨지면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적인. 그리고 1,000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가 지금부터 주가를 버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평적 가정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신규 진입은 올라타고 하는 게 안 늦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600원을 뚫어줘라 기도할 건데 기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갖고 있다면 1,400원 이상만 올라가주면 저는 여기서 일단은 1,400원만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분할 청산해서 좀 잘라줄 것 같아요. 어디서 샀든 간에. 물론 이제 여기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안 잘라요. 왜냐? 손해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매매는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해결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샀잖아요. 이거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화재 대표님 정말 강의 명가십니다. 누가 소개해 주게 처음 듣는데 차트 실적 보면 다 보신 것 같아서 드라마
동대문 하전이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연테크는 이런 식의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